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랄까 이거 홍대병의 일종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축구의 전술, 기술 요런 얘기 말고 축구 장비와 관련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리시는 왜 스타킹을 낮게 신을까요? 세세뇽은 스타킹에 왜 구멍을 뚫을까요? 옛날에 네덜란드의 다비즈는 왜 안경을 썼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아라스카라! 축구화에 구멍을 뚫은 이유. 자, 옛날에 필리페 쿠티뉴 선수가 축구화 뒤꿈치 쪽에 네모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섰는데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뒤꿈치 물집 때문에 안 달라고, 다면 아프니까. 자, 그리고 미넨과 도르트문트를 왔다 갔다 했던 훈멜스 선수는 축구화의 앞부분에 구멍을 뚫었어요. 요것도 왜 그랬을까요? 여기 엄지발가락 쪽이 파랗게 멍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축구화 안쪽에 거기랑 닿으면 너무 아팠나봐. 그래가지고 도려낸 겁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그죠? 축구와 관련돼서 여담을 좀 풀어볼게요. 유명한 선수들 중에 왕발이 몇 명 있거든요. 확실히 키가 큰 선수들이야. 크라우치랑 질라타는 발 사이즈가 310mm, 루카쿠는 325mm, 그리고 역대 최고의 왕발은 나이지리아의 레전드 은앙코 카누였답니다. 무려 340mm. 오리발이야? 그리고 발이 되게 작은데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손흥민 선수 255mm잖아. 안정환도 똑같은 사이즈, 김진짜도 똑같은 사이즈. 스타킹.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릴리시 선수는 왜 이렇게 스타킹을 내려 신는 걸까요? 저렇게 내리다가 발목 양말 되겠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릴리시가 옛날에 맨유의 레전드 조지 베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 신는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그릴리시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릴리시가 어렸을 때 뭐 축구화나 스타킹이나 싱가드나 여러가지 장비가 넉넉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킹도 몇 켤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었던 걸 빨아서 또 신고, 빨아서 또 신고, 빨아서 또 신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양말 사이즈가 엄청 줄어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아리 정도 높이에 오는 양말을 신고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거야. 이제 스타킹을 무릎 정도까지 올려 신으면 너무 불편한 거지. 이런 이유로 그릴리시는 스타킹을 내려 신게 됐고, 그래서 싱가드도 초딩용 있잖아, 아주 쬐끔한 걸 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심판들은 그릴리시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싱가드 성인용 거 차라 권유를 하는데 그릴리시는 말을 안 듣는답니다. 왜냐? 이렇게 양말을 내려 신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믿는데요. 미신 같은 거지. 참고로 싱가드의 규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대요. 정강이 쪽 부상을 충분히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의 에밀 스미스로우도 양말을 내려 신죠. 그 친구는 이렇게 내려 신는 양말이 나한테 심적으로 더 자유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내려 신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뛰는 디발라도 내려 신죠. 디발라는 이렇게 내려 신어야지 양쪽 무릎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해. 약간 쪼이는 느낌이 있긴 하니까 이렇게 그치. 토티, 톰 데이비스, 아놀드, 테드리, 데파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스타킹을 내려 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랄까 이거 홍대병의 일종이 아닌가. 아무튼 뭔가 남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자, 하지만 반대로 스타킹을 완전 올려 신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리가 조금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동성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넘어졌을 때 무릎을 보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길게 올려 신었던 대표적인 선수가 또 티에리 앙리죠. 근데 재밌는 게 앙리가 유벤투스를 떠나서 아스날로 이적했을 때 스타킹을 이렇게 올려 신으니까 동료들이 너 뭐 무슨 발레 무용수니? 이러면서 엄청 비웃었대요. 하지만 앙리는 고집을 유지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의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전드. 자, 그리고 이런 앙리한테 영향을 받아서 스타킹을 올려 신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케빈 프린스 보아탱. 아시죠? 제롬 보아탱이랑 형제인 친구. 이 친구도 스타킹을 올려 신는데 왜 그런 거냐고 하니까 앙리 따라한 건데요,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밝혔대요. 이외에도 존 테리, 라모스,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양말을 올려 신죠. 자, 계속해서 스타킹 얘기를 이어가 봅니다. 가끔 보면은 스타킹에 구멍을 뚫은 선수들이 있어요. 토트넘의 세세뇽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스타킹이 가끔 너무 꽉 조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세핑은 더 조여요. 그러면 선수들의 종아리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쥐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타킹의 압박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구멍을 조금 뚫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 워커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스타킹에 구멍을 뚫는데요. 후반전에 쥐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스타킹의 압박을 확 줄이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발렌시아에서 뛰었던 에제키엘 가라이 선수도 이러한 이유로 스타킹에 구멍을 냈지만 심판이 새 걸로 갈아 신으라 그래가지고 갈아 신었대요. 요거 관련된 규정은 아직 좀 애매한가 봐. 다비즈는 왜 안경을 썼었을까? 에드가 다비즈 아시죠? 옛날에 나이키 CF의 신 스틸러기도 했고 네덜란드 대표팀 유벤투스, 바르사
바르셀로나 등등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즈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안경이었죠. 자, 그런데 다비즈가 왜 안경을 쓰게 됐었을까요? 처음부터 썼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멋부리려고 쓴 건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에 다비즈가 병원에 갔는데 눈에서 녹내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신경 손상을 초래하고 심해지면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근데 축구를 하려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했던 거죠. 근데 원래 축구 선수들이 안경을 차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파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필드로 돌아갔는데 팬들의 박수가 그냥 야, 축구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보여준 거니까. 근데 또 찾아보니까 다비즈가 축구 선수들 중에 최초로 안경을 쓴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덜란드의 수비수였던 후프 반다일 선수가 안경을 제일 먼저 착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렉스 송이 안경을 찬 적이 또 있었죠. 근데 그때는 눈병이 나가지고 그거 전염을 방지하려고 안경을 쓴 거였대요. 근데 이거는 수영 안경 같다. 자, 이외에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장비를 착용해서 그게 그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경우가 또 있죠. 일단 김태형 선수의 마스크, 그리고 벤제마의 손붕대, 요거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또 요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흐의 헤드기어, 머리를 한번 다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찼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리버풀의 레전드 로비 파울러의 이 비강 밴드가 있습니다. 그냥 데일 밴드가 아니에요. 비강 밴드라고 해가지고 콧등하고 콧구멍을 부드럽게 분리해가지고 숨을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밴드래요. 비염이신 분들은 요런 비슷한 제품들 아실 거야. 긴팔만 입는 이유. 자, 가끔 보면 축구 선수들 중에 긴팔 유니폼만 입는 선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긴팔만 입는 선수가 그리즈만인데, 그리즈만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데이비드 베컴은 저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제가 긴팔을 입고 7번을 다는 이유죠. 별 이유 없네요. 손목에 테이핑. 자, 선수들 보면 손목에 흰색 테이핑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보통은 부상 예방 때문이죠. 축구하다 보면은 자주 넘어지죠. 그러면 손을 짚죠. 그러다 보면은 손목을 쉽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마네,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이 손목에 테이핑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게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저기 유럽 선수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손목 테이핑을 자기 팔찌를 숨기려고 하는 선수들도 있대요. 왜냐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 팔찌를 착용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끼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팔찌를 차면 안 되니까 팔찌 위에 테이핑을 덮어버리는 거야. 이 베일 사진을 보시면 저기 뭔가 있죠. 그게 이 팔찌예요. 그리고 수아레즈도 요 팔찌를 저 빨강색 붕대 안에 감춘 거죠. 옛날에 호날두 같은 경우는 경기 중에 귀걸이 차고 거기에 테이프를 막 붙였어요. 원래 축구 장비 관련 규정에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주얼리를 덮기 위한 테이핑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참고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어떤 종류의 주얼리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배꼽 피어싱도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왕반지 끼고 있다가 꿀밤 때리면 큰일 나지. 우리 귀걸이도 얼마나 위험한데요. 막 몸싸움 하다가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이천수 선수가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심판이 불러가지고 목걸이 가져오세요. 한국 스태프들 이거 가져가세요. 뺏겼잖아. 근데 그때는 보면은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차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좀 애매했나봐. 유니폼. 자,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축구 유니폼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짧은 반바지와 달라붙는 유니폼, 그리고 90년대에는 선수들이 한 치수 정도는 커 보이는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0001 시즌에 AS 로마가 유니폼 스폰서를 디아도라에서 카파로 변경을 하면서 유니폼 디자인이 조금 슬림해졌어요. 근데 유니폼이 이렇게 슬림해지면 상대 선수가 몸싸움 하다가 잡아 당길 때 티가 많이 나잖아요. 눈에 확 띄잖아. 그러니까 심판이 파울을 더 불어. 그 슬림한 유니폼을 입고 AS 로마가 17년 만에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팀들의 유니폼도 점점 슬림해지고 2010년대 들어서는 무슨 다 쫄쫄 입은 것처럼 엄청나게 달라붙었어요. 이거야말로 발레리노 아니야? 그리고 현재는 선수들이 지 꼴리는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메르송이 왜 이렇게 바지를 좀 큰 걸 입지? 왜 약간 내려 입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약간 좀 힙합 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띠꺼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가슴에 그거 뭐야? 자, 가끔 선수들의 유니폼에 요 가슴팍 보면은 물인가? 땀인가? 침 흘렸나? 저게 뭐야? 싶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빅스 베이포럽이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가슴이나 목 이런 데 발라가지고 코막힘 요거를 해결해주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여기다가 발라놓는 이유가 싹 이렇게 약간 물파스 같은 느낌, 맨솔에 닿는 느낌이 확 오니까 호흡이 편안해지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